자동차 경고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빨간색 경고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노란색 경고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경고등. 자, 노란색 경고등은 일반 주행과는 별 문제가 없지만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점검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자, 노란색 경고등이 뜨는 센서들을 보면 ABS 경고등, 타이어 공기압 이상 경고등, 그리고 자동차 도난 방지를 위해서 이모빌라이저 경고등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럼 노란색 경고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노란색 경고등으로 넘어왔어요. 노란색 경고등은 뭐라고 그랬죠? 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EPB는 뭘까요? 일렉트로닉, P는 파킹, B는 브레이크의 약자 같지 않아요? 예. 자, ABS는요, 다 아시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아니라 놓는다 해서 안티죠, A가. 안티 브레이크 시스템의 약자고, 얘는 뭡니까? 차가 미끄덩미끄덩 한데요. 그죠? 차가 미끄러지는 그림이에요. 얘는 뭐예요? 미끄러지는 시스템을 껐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봅시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 경고등 EPB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BS 브레이크 경고등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 이러죠. 안티락, 안티 반대, 싫어하는 이런 뜻이죠. 브레이크를 반대하는 시스템이다. 자,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작동 표시 중이에요. 얘는 작동 중일 때 노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작동한다라는 의미예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작동, 정지 표시 등이에요. 정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가 미끄덩 할 때 ESC가 작동을 하면 이 불이 잠깐 들어와요. 근데 오프로 불이 들어와 있으면 차가 미끄덩 해도 전혀 ESC가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먼저 자세히 설명을 보자면 EPB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로 차량이 서 있을 때는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잠겼다가 출발할 때는 가속 페달만 밟으면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됐다? 불이 점등된다. 만약에 깜빡이면서 점등되는 것은 뭐야? 각 바퀴가 지금 미끄러져서 ESP가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된답니다. 자, ESP의 개입이 없이는 또는 ESC의 개입이 없이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ABS. ABS는 말 그대로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인데요. 내가 주행을 하다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확 밟게 되면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게 돼요. 이때 내가 브레이크를 쭉 밟고 있으면 차는 더 큰 회전을 하거나 미끄러움을 발생을 하게 돼서 차가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되죠. 원하는 방향으로 자세를 제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ESC 또는 VDC 시스템에 의해서 노면의 미끄러움을 감지해서 네 바퀴의 압력과 엔진 출력을 제어를 해서 그때 차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급제동 시 타이어의 회전을 유지하여 운전자가 자동차의 조정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해하셨죠? 자, 차체 자세 제어 장치 ESC. ESC는 뭐예요? 작동할 때는 불이 잠깐 깜빡거립니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을 때는 꺼져 있어요. 근데 작동하지도 않는데 계속 켜질 경우에는 ESC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얘가 상시 들어와 있을 때는 빨리 가서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프 버튼을 눌렀어요.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이건 뭐냐면 ESC가 차체 자세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차가 흔들했을 때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오프 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바퀴의 제동력을 제어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이걸 끄는 경우. 우리 자동차 검사소 가게 되면 앞바퀴 2개의 제동력 또는 뒷바퀴 2개의 제동력, 그리고 전륜일 경우에는 앞바퀴의 회전 속도, 차속이죠. 차속을 점검해야 되는데 ESC가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바퀴만 돌아가면 뒷바퀴도 같은 회전력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성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ESC 오프 버튼을 누르고 자동차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다음. 요번에 보이는 거는 우리 요술 램프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엔진 관련한 체크등 같아요. 자, 두 번째 거는 뭐 같아요? 예, 타이어 같죠? 타이어. 세 번째 거는 돼지꼬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뭔지 이따 한번 봅시다. 얘는 핸들이네요. 핸들의 화살표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열을 표시할 때, 우리 목욕탕 표시할 때 이런 거 많이 봤죠? 화살표만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거는 엔진 체크 경고등입니다. 두 번째 거는 타이어 압력 부족 경고등이에요. TPMS 경고등이죠. 자, 세 번째는 예열 플러그 경고등입니다. 디젤에서 예열 플러그로 예연 소실을 뜨겁게 해서 연료가 빨리 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스티어링 휠 열선 작동 표시등입니다. 스티어링 휠이 뭐예요? 핸들이죠. 핸들을 뜨겁게 해주는 거죠. 겨울에 손 시려울 때 차가운 핸들 쥐면 손 시렵잖아요. 그때 핸들에 지금 스위치를 ON 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첫 번째 엔진 체크 경고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엔진 체크 경고등은 엔진 제어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경우나 차량의 전자장비 작동을 감시하는 센서에 오작동이 감지되는 경우에 점등이 됩니다. 주유소에서 이제 주유를 마친 후 주유구의 캡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도 이런 경고가 떠요. 이유는 연료 탱크의 유증기가 대기에 퍼져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알리려고 점등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시동을 끄고 나서 3분 정도 뒤에 재시동을 하면 소등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자, 다음은 요거하고 같은데 얘는 같은 그림에 밑에 이제 체크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얘도 엔진 체크 경고등이에요. 자, 타이어 부족 압력 경고등. 자동차가 타이어 공기압을 스스로 체크해서 알려주는 장치인데요. TPMS라고 해서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입니다. 요즘은 다 이게 이제 설치가 의무화가 돼서 대부분의 차량에 다 이게 들어가 있죠. 공기압이 낮아서 불이 들어왔다가도 바깥 온도가 높으면 다시 타이어 안에 공기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자동으로 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속적으로 이제 TPMS 경고등이 켜져 있다면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다는 의미가 되므로 공기압을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열 플러그. 자, 예열 플러그는
자, 시동이 온 상태가 되면 예열 플러그에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열 플러그가 빨갛게 돼서 연소실이 공기가 데펴지면 그때 꺼집니다. 그래서 냉각수, 특히 이제 겨울 굉장히 차갑죠?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어떻다? 예열 표시등이 꺼지는 시간이 조금 달라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동 걸고 나서도 얘가 계속 예열 표시등이 전멸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꼭 정비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스티어링 휠 열선 작동 표시등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겨울 같은 날 핸들을 만지면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때 스위치를 온 하게 되면 핸들에 열이 발생을 해서 그 열로 인해서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요번에는요, 뭐예요? 삼각 표시가 있고 느낌표가 있어요. 뭐 이렇게 경고하는 느낌이죠. 우리 표시판에 보면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걔하고 얘는 뭐예요? 두 번째 건 우리 주유소, 주유기 표시죠? 연료가 없다는 얘기인가 봐요. 얘는 뭐예요? 전구죠. 전구가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구에 뭔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얘는 뭐예요? 앞에 유리에 뭐 물을 뿌리는 거에 경고가 왔다라는 얘기는 물을 뿌리지 못한다, 물이 없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볼까요? 통합 경고등이라고 합니다. 통합 경고등. 이 통합 경고등은 뭐 전자 제어 장치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이 고장나면 그 시스템 고장에 대한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경고등인 것 같아요. 자, 연료 부족 경고등. 연료가 없으면 우리 흔히 앵꼬라고 그러죠? 로우 완전 밑에 가가지고 있으면 연료 부족 경고등이 들어오죠. 전조등 고장, 표시등, 예. 전조등이나 뭐 미등 얘네들이 안 들어왔을 때 고장이 났다, 필라멘트가 끊어졌다, 뭐 휴즈가 끊어졌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워셔액 부족 경고등이에요. 이거는 유리창을 닦으려고 하는데 물이 뿡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제 이런 그림으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자, 통합 경고등은 차량 관련 경고가 필요한 상황이 한 가지 이상 발생하면 불이 켜집니다. 차량 관련 경고는 어떤 게 있냐면 LED 헤드램프 고장, 후측방 충돌 경고 시스템이 고장난 경우,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고장난 경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이 고장난 경우, 후측방 충돌 경고 시스템에 레이더가 가려져 있는 경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레이더가 가려져 있는 경우, 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레이저가 가려져 있는 경우, 자, 또 램프가 단선된 경우, 전조등 고장 표시등도 나타나지만 이렇게 경고등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하이빔 보조 고장일 경우에도 통합 경고등에서 표현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뭐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차량 사양에 따라서 표시되는 경고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경고 상황이 해제가 되면, 즉 수리가 완료되면 통합 경고등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료 부족 경고등, 연료 잔량 경고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연료 잔류량이 적을 때 점등이 되고 얘가 더 많이 연료가 소모가 돼서 정말 최소의 거리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빨갛게 들어와서 노란 불빛도 있죠. 노랗게 들어와서 계속 빛을 내고 있죠. 그 전까지는 깜빡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보통 잔량 경고등이 들어오는 시점은 소형차는 6리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형차는 9에서 10리터 정도
대형차는 한 12리터 정도가 남았을 때 경고등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다 똑같다는 건 아니고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경고등이 들어오면 그냥 바로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시는 게 좋겠죠? 자, 전조등, 미등, 착폭등, 후미등과 같이 외부 램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점등이 된다. 전조등, 고장 표시등은 외부 램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점등이 된다고 합니다. 자, 워셔액 부족 경고등은 워셔 탱크에서 워셔액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워셔 모터가 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워셔 탱크에 워셔액이 없으니까 워셔를 채우시오 라는 의미로 경고등이 켜지기 때문에 워셔액을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뭐 워셔액 보충 안 한다고 뭐 난리 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내가 필요로 할 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경고등이 뜨게 되면 마트 가서 하나 사서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똑같이 워셔액처럼 똑같은 앞에 유리 그런 기호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뒤에도 이 밑에 두 번째 것도 똑같이 뭐 열이 이렇게 올라간대요. 네모나고 얘는 마른 목걸이고 뭐 두 개 차이고. 자, 얘는 뭐예요? 네 바퀴를 의미를 합니다. 세 번째 건. 네 번째 거는요. 네 바퀴가 어떻게 중간에 끊겨 있네요. 이런 식으로 뜬 경우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는 앞유리 성의 제거 표시입니다. 두 번째 거는요. 뒷유리, 리어 윈드실드 열선이란 뜻이에요. 세 번째 거는 사륜구동 체크 표시예요. 사륜구동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겠죠. 체크니까. 자, 사륜구동 락 작동. 그러니까 사륜이 해제됐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앞유리 성의 제거 표시는 더운 여름이나 또는 이제 겨울에 앞 유리창 쪽에 온도 차이에 의해서 성해가 생기거나 이슬이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성해 제거 모드를 작동하면 동시에 점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뒷유리 리어 윈드실드 열선. 자, 기상 조건이 나쁠 때 발생하는 물방울이나 서리, 눈에 의해서 뒤쪽에 오는 시야가 흐릴 경우나 보이지 않을 경우 뒤쪽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버튼을 눌러주면 열선이 작동을 해서 뒤의 시야를 확보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사륜구동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점등이 됩니다. 만약에 얘가 점등이 되지 않고 깜빡일 경우에는 과열로 인한 사륜구동 시스템이 손상을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륜 체크 경고등이 깜빡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속 페달을 일단 띄시고 가속을 중단하셔야겠죠.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을 충분히 냉각시켜 준 후에 다시 깜빡임이 꺼지면 그때 사륜구동 시스템을 작동하시면 정상으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륜구동 락. 자, 사륜구동 락 시스템은 스위치가 온 상태일 때 켜졌다가 약 4초 후면 꺼져야 돼요. 그런데 사륜구동 락 스위치를 누르면 락 표시등이 켜지게 되고 락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락 스위치가 해제가 돼요. 이 얘기는 뭡니까? 락 스위치를 누르면 사륜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락 스위치를 다시 한번 눌러서 끄면 어떻게 된다고요? 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한번 눌러서 락이 보이면
사륜이 해제된 거고요. 다시 한번 눌러서 락이 꺼지면 사륜이 가능한 겁니다. 같은 사륜 해제로 약간의 위치는 바뀌어 있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자, 사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AWD라고 해서 뭐예요? 상시 사륜 구동이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구동선의 제어 장치인 ATCC라는 사양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구동선의 제어 장치는 액티브 트랙션 코너링 컨트롤의 약자로 포워드와 연계해서 능동적으로 제어하고 그 과정에서 코너링을 할 때 ESC나 VSM이 또 한 번 연결이 되어서 악천 또는 도로 주행의 험로 주행 시 안정성을 제어해 주는 겁니다. 메이커마다 이런 형태의 구동선의 제어 장치를 적용하는데 그 명칭은 각각 다 달라요. 현대의 경우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4륜구동 자동차인 경우에 창문 쪽에 보시면 그림과 같이 그림이 붙어 있어요. 뒷자리에. 그래서 뒷자리에 이런 그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앞바퀴나 뒷바퀴만 떠서 차를 견인하면 안 되고요. 네 바퀴가 모두 떠서 견인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실제로 유리창에 붙어 있는 스티커는 이런 스티커예요. 그래갖고 견인을 할 때는 내 차는 항상 상시 4륜구동이기 때문에 네 바퀴를 다 들어서 견인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노란색 경고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